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n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대형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장중 1200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만 지난주 조정 분위기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결국 117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오늘 cen경제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관련 소식과 함께 은행과 증권사의 MMF 가입 제한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극심한 글로벌 실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요.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총 투자 금액이 3조 원대로 지난해 대비 67%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수출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맹준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활발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투자 예정 금액과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그 이유 궁금합니다. 네네. 에너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총 투자 금액은 3조 1,924억 원으로 지난해 1조 9,070억 원에 비해 67.4%나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을 에너지원별로 나눠보면 역시 태양광 관련 투자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올해 기업들은 태양광 원료 및 제품 분야에 2조 7,332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2,311억 원, 연료전지 1,976억 원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확대하는 이유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액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가장 통큰 투자를 집행하는 회사는 태양광 발전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동양제철화학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올해 전북 군산 제1 폴리실리콘 공장을 상반기 내 연산 1,50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 각각 연산 1만 톤 규모인 2공장과 3공장에 대한 투자도 상하반기로 나눠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근 조선업계가 보완업종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KCC와의 합작회사인 KAM을 통해 폴리실리콘 제조 설비에 모두 3,7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밖에도 올 9월 전북 군장산업단지에 완공 예정인 풍력발전 제조 설비에도 총 1,200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동양제철화학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폴리실리콘 생산 및 판매에 성공한 KCC도 연산 6,000톤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 모두 5,420억 원을 투자합니다. KCC는 연산 6,000톤 중 3,000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현대중공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생산할 계획인데요. 이미 이 합작법인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6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두산중공업은 풍력발전과 연료전지 분야에 803억 원을, 포스코파워는 연료전지 분야에 559억 원을 투자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설비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효성과 유니슨도 각각 350억 원과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업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수출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이 분야 수출을 지난해 실적 12억 8,080억 달러보다 72.1% 증가한 22억 550만 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별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역시 태양광 관련 수출 계획이 15억 1,450만 달러로 가장 크고 지난해 750만 달러 수출에 그쳤던 연료전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수출 목표치를 5천만 달러로 무려 66배나 늘려잡았습니다. 기업별로 나눠볼 때 동양제철화학이 올해 6억 3,600만 달러 수출을 예상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태양광 모듈 수출 강화에 2억 7천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성엔지니어링은 방막형 솔라셀 수출을 늘려 3억 달러를, 유니스는 풍력발전용 타워, 발전기, 단조품을 중국과 미국에 수출해 5천만 달러 해외 매출을 일궈낼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확대될 계획이고 그리고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라는 결론인데요. 네네. 자,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전 세계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인센티브가 작아진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절실하고 기업들로서는 관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활성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라 원료, 부품, 제품 모두 수출 전망이 밝다면서요.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각보다 큰 시장이 설 수 있는 만큼 투자 확대와 영업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맹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불리우죠. 자, 시중 자금이 몰려들면서 이제 은행과 증권사들이 기관들의 MMF 가입을 금액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MMF의 자금을 유치하러 열심히 뛰어다녔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반대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김영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최근 시중의 자금이 MMF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MMF의 설정액 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0%를 기록하면서 여윳돈과 운영자금을 MMF에 넣어두려는 소가 많았었는데요. 네. 이 같은 제한 조치에 따라 제2금융권이나 기관들은 앞으로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금액은 괜찮지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은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어서 법인들도 MMF를 통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셈인데요.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금이 100억 원 정도만 돼도 MMF 가입 자체가 어렵다며 예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MMF에 가입해달라고 찾아다녔었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처럼 기관의 MMF 가입을 선별적으로 받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이처럼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서 MMF 가입을 꺼리는 것은 MM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신규 자금을 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데요. MMF 설정액 자체가 최근 사상 최대치인 118조를 넘어서는 등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와 불확실성으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MMF에 크게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MMF는 연 4%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가 뺄 수 있어서 환금성도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시중은행들도 MMF에 상당한 금액을 넣어두기도 했었는데요. 저축은행이나 법인 역시 여윳돈 등을 묻어두기에는 MMF가 가장 유리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MMF에 묻어둔 돈도 80조를 넘어서는 등 MMF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데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자신도 펀드를 운영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법인형 MMF에 0.2%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제한 조치 때문에 수수료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앉아서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도 이제 펀드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 자금이 이제 급격하게 늘다 보면은 자, 그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지겠군요. 네,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 이외에도 MMF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뭉칫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펀드 운용자나 펀드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1,000억 원 규모의 법인형 MMF에 100억 원 이상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린다면 펀드 운용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펀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는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 해당 펀드에 돈을 넣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MMF의 자금 입출금에 따른 변동성이 심해서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MMF의 가입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까? 네, 이 같은 가입 제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MMF는 양도성 예금지서나 콜론 등에 투자하는데 저금리로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금이 늘어난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은행과 증권사들도 거액자금 MMF 유입을 매일 점검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법인형 MMF는 수탁 금액을 매일 체크하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축은행과 법인들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MMF는 연 4%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저축은행이나 기관들도 많이 이용해 왔다면서 MMF에 자금을 넣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과 기관들도 어디에다 돈을 굴려야 할지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금값이 아주 무섭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잔치 갈 때 금반지 사고 가는 거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금 봉투가 훨씬 싸게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금 선물 등을 중개하는 원자재 선물 회사가 국내 첫 선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유병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 전문 선물 회사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 전문 매매 업체인 KGTC는 금 전문 선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번 주 중에 금융당국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KGTC가 선물 회사 설립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 전문 선물 회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금 선물 회사가 등장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 금 선물, 선물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금 선물은 순도 99.9%의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특정 시점에 사고 팔 금의 가격을 선물 시장을 통해 미리 계약해두는 것이 금 선물 매매입니다. 국내에선 금이 유일하게 원자재 선물 거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금을 수입해 가공하는 업체로선 가격 상승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이때 선물 시장을 통해 미래의 금 가격을 미리 정해놓으면 금값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일한 원자재 선물 시장인 금 선물은 지난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약 3년간 거래량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세계 1위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금 현물업자들은 비싼 수수료를 물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KGTC는 이처럼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 선물 거래 활성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회사 설립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로 이 KGTC라는 이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KGTC는 현재 국내 면세 금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금 매매 전문 업체입니다. 납입 자본금 30억 원에 80억 수준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실제로 매매하는 업체인 만큼 금 선물 중개는 물론 직접 금 선물을 매매할 수도 있고 실물을 인도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사 측에선 이달 들어 시행에 들어간 자본시장 통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원자재 선물 시장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 전문 선물 회사에 무사히 진출하게 되면 이후 원유 등 원자재 전반에 특화된 원자재 전문 선물 회사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한국거래소에서 유병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유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희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97포인트 내린 1175.4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금융업체들의 손실 우려 재부각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1200포인트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증가했고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선 탓에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매매 주체별론 기관이 2591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개인만이 2,885억 원 순매수하며 분전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코스닥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횡보 국면에 머무는 것과 달리 코스닥 지수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81% 오르며 400포인트 선을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10월 7일 이후 넉 달 만입니다. 특히 코스닥 대장주인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은 각각 시가총액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으며 아직도 강세 여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 증시 전문가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의 강세가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며 특히 LED, 바이오 등의 테마가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시장이 테마 장세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테마주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으나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투자협회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고요? 네,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협회가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로 나눠져 있던 민원처리, 분쟁조정 등 투자자 분쟁 조정 기능을 통합해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선물거래, 펀드 불안전 판매, 파생상품 등의 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협회 투자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협은 이에 대해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의 업무를 맡아 종합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3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연율로는 74년 석유 파동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국세청은 고용을 3에서 10% 늘리는 기업에 대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재외키로 했습니다. 잡쉐어링의 사유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지분 24.62%를 취득해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화그룹은 제일화재 지분 47.44%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LG전자와 인텔이 MID, 차세대 휴대용 인터넷 기기 제조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와 PC 수준의 인터넷 기능을 동시에 갖춘 MID는 IT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증시전략센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수종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를 박진 지점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 법안의 하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2의 모기지 업체인 웰스파고의 손실 확대, 영국 로이즈 뱅킹그룹의 주가 폭락 등의 여파로 은행주들이 약세를 기록하였으나 오바마 정부의 금주에 대한 차업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 지원책 기대로 낙폭을 줄이며 다우는 1.04%, 나스닥은 0.4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보면 금융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시티와 JP모건 체이스가 각각 3%, 5% 하락하였고 주요 외신들도 금융권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도는 등 경제 지표의 부진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고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 기조를 벗어나며 배럴당 3.53달러 오른 37.51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증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석훈 부장께서는 오늘 어떤 기업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최근에 장세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네. 포유먼하고 포휴먼. 다른 하나는 이제 유니슨 두 종목입니다. 네, 자, 포휴먼과 유니슨 두 기업을 오늘 추천을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포휴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포유먼은 이제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통신망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최근에 매출이 한 80%까지 점유하는 전문 기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실적을 보면 2008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69% 증가한 138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3% 증가한 224억, 당기 순이익은 132% 증가한 246억 정도를 양호한 실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매출 원가율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 이런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제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FH 자회사죠. 그리고 93.7%를 보유한 포유먼 재팬 이런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 이제 경기 침체에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 산업 특성상 제품과 서비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단축되어 있고 제품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이제 신규 수요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급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분은 지금 환경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매연 저감 장치 부분이 이제 일본과 특히 중국으로 지금 수출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배기가스 저감 장치 수출이 5,000대 정도인데 올해는 중국에 1만 대 그리고 일본에 1,500대를 수출하는 등 배기가스 저감 장치 매출 규모만 한 2만 5천 대 정도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FH가 이제 영실업을 인수를 했는데 영실업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발라스트 수처리 시장 규모 특히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액체입니다. 발라스트 수처리 시장 규모가 앞으로 한 27조 정도 이상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1, 2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제 영실업을 소유한 FH 자회사를 포함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그런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배열 상태에서 지금 이제 2차 상승을 시도 중인데 지금 목표가가 이제 지난 고점 부근인 17,8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하겠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차트가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요즘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한 기업인 유니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유니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매출이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66% 증가한 1,007억 원, 순이익은 78% 증가한 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면에 22.9%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65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설비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게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실적의 호전의 그 배경은 그 사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이제 수익성 높은 그 신규 사업 쪽의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유니슨의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가 33% 정도 그리고 단조 사업 플랜트 교량 이런 쪽에서 각각 한 20%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니슨 경우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작년 3분기부터 단조 제품이라든가 풍력 발전기 이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08년 기준으로 수주가 8천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 이제 풍력 발전 부품을 이제 4천만 불 정도 수출 계약을 지금 한 상태고 작년 말에는 미국 그 지온인사와 이제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제 수주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사 주식 매각을 통해 가지고 그 300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 확보 부분을 가지고 신규 사업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그 새로운 성장 그 발판 확보에 노력 중인 그런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 61선 이런 평균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삼아서 지금 상승 추세세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 추세대 지금 하단에서 지금 오늘 금일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야 되겠고 목표 가격은 목표 그 상승 추세대 상단 부근인 19,000원을 제시하겠으며 손절가는 10% 정도 그 손절 가격으로 14,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까지 한 포유먼과 유니슨 두 기업에 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진지 점장께서는 또 어떤 기업에 대한 관심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네, 오늘은 그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LG 마이크론하고요. 네. 투자 영업이익이 개선된 코리안리를 추천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LG 마이크론을 추천한 포인트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 4분기 실적 악화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분기 영업 실적의 악화는 그 최대 매출처인 LG 디스플레이 급격한 침체로 인해서 이미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었고 적자 우려도 있었지만 PM 부분의 약진과 PCB 부분의 매출 감소로 예상치보다 적어서 다른 부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적 악화는 이미 아까 주가에 반영되었고 앞으로 나올 호재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두 번째는 그 향후 실적의 키는 그 TS 부분인데 3월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TS는 그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부분의 약자인데요. 4분기에도 24%나 그 출하량이 감소하며 적자 전환되었었는데 올해 1분기도 약세가 예상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3, 4월에 8세대, 6세대 신규 라인이 가동되기 때문에 3월부터는 빠른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2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는 그 현재의 환율로는 세전 적자가 불가피하지만은 2분기 이후로 환율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인데요. 동사가 지금 현재 한 1억 불 가량의 외화 차입이 있는데 이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 변동도 상당히 큽니다. 1분기에 이제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면은 100억 정도의 그 외화 관련 손실이 예상되지만은 향후 환율이 안정화될 전망이라서 2분기 이후는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치가 지금 PBR 1배 수준인 32,000원을 목표가로 정하고요. 손절 가격은 21선 이평선 근처인 23,000원을 손절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마이크론 설명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는 코리안리는 어떤 기업일까요? 코리안리는 그 뭐 재보험 부분이 이제 그렇죠. 하는 회사인데요. 첫째 그 3분기 수정 순이익이 전년비 33%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3분기 수정 순이익은 그 276억으로 전년비가 33%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 수정 보험 영업이익이 338억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영업이익에서 517억을 기록하여서 손실을 상향세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재보험 시장의 그 1월 특약 갱신으로 이제 동사의 4월 특약 갱신 요율도 강화된다는 것이 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1월 달에 세계 재보험 시장 특약 갱신은 미주 지역 재물보험 중심으로 10에서 15%가량 요율 상승을 가져왔고 특정보험, 책임보험 분야도 소폭 요율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동사는 특약 대부분이 4월 갱신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미주 지역의 특약 갱신이 동사의 요율 상승이나 조건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주가 흐름이라는 예상되는데요.
실적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20일 이평선 근처인 9,3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기업에 관한 설명까지 모두 네 기업을 들어봤습니다. LG마이크론과 코리안리 그리고 포유먼과 유닛은 이 네 개의 기업을 두 명의 전문가로부터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으로 화제를 옮겨볼 텐데요. 자, 먼저 최스콘 부장께서는 내일 장에 대한 전망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제반 그 정책 이슈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제한적인 박스권 그런 장세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난주 그 주요 이슈들을 보면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발표됐던 미국의 이제 부실자산 구제 계획 TARP의 이제 연장선이죠. 그 금융 안정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내용은 정부와 민간이 이제 그 최대 1조 달러를 조달해 가지고 민간 투자 펀드인 그 금융 안정 신탁 FTS를 설립해 가지고 이제 은행의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연방 준비도 의사회 TALF죠. 기간 자산 담보증권 대출 창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영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네. TALF 지원 한도를 이제 그 2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그 소비자 금융에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장에서 이제 그 이런 그 금융 안전 계획이 발표가 되자마자 그 장이 이제 그 발표 순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급락세로 마감했는데 일단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의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실 자산의 평가 문제 이게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과연 그거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문시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게 금융 안정 계획의 어떤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이제 나타난 그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경기 부양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있어서 상원을 통과했는데 주가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반등이 기대됐지만 오히려 이제 은행주 전반이 하락하면서 미 증시가 약세로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경기 부양 법안이 또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그 시장에서 이제 부실 그 우리가 가장 큰 그 파생 신용 상품이죠.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이제 그 발행 규모가 이제 16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조 달러가 어느 정도 부실될지도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8천억에 또 못 미치는 그런 규모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겠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난번 발표에서 무산됐던 그 배드뱅크 문제인데 배드뱅크가 무산되면서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이런 부실의 미국 그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서브프라임의 원인이 됐던 그 주택 시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일부 은행들의 이제 그 자산 가치가 그 부실 그 자산보다는 그러니까 부실 규모가 자산 가치를 초월한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그 쉽게 말하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이제 요구될 것이고 그러나 따라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그런 은행들을 모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을 빨리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그 선결 과제인데 그러한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재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가계나 기업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그런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복구하려는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 계획의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내용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이라든가 운영 방식 그런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계획이 확실할 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혼조 국면이 예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제 그 어제 바로 이제 금융위와 은행장들의 그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뭐 활용을 높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이제 그 만기를 연장한다. 올해 들어오는 만기를 전액 연장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그 대출 만기를 연장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의 어떤 그 효율성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구조조정이란 거는
그 시장에 있는 그 불확실을 걷어내는 가장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산업이라든가 경제의 어떤 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사항인데 이런 구조조정이 미진했을 경우에 은행들이 이제 그 기업들 부실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아까 말하는 불안 심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 공급이 원활치 않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자꾸 잠재질만 부실만 키워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 어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혼란스러운 그런 그 결정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이제 그런 구조조정을 만약에 이제 그 등한시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경기가 극도로 이충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그 정책적인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그런 그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급 요인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증시를 지지난주까지 상승시켰던 그 주 원인이 외국인 매수였는데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그 매도로 돌변하면서 그 외국인의 자금 성격이 단기 한문일성으로 이제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외국인들은 상승시마다 그런 물량을 출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수 상승을 압박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그 심리적 저항선인 이제 121선, 이제 1200포인트 선, 그리고 120선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120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선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회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바닥을 찍었다는 징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따라서 이제 오늘 금일 이후 내일부터 이제 장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한된 박스권 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이제 1150선 그리고 또 21선 물려있는 1160선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지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지표 관련돼 가지고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7일 날 발표되는 그 GM의 자구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 그리고 18일 날 나오는 이제 금융 안정 계획의 일환이죠. 거기에 액션 플랜의 일환인데 모기지 대출 완화 방안이 또 나올 것이고 또 19일 날은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2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소폭 개선된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 만약에 1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개선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따라서 지금 그 제한된 박스권 속에서 지금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 코스닥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되 중국 관련주와 그리고 정책 수혜주 중심의 단기 대응 전략 그리고 급등한 종목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박진지 점장께도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1200선 돌파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네. 이 1200선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의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중국 시장만의 상승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코스닥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을 가지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지켜보면서 차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추천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지 점장 그리고 최석훈 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과 함께 이번 주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해외 주식시장의 주요 변동 사항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지난주 미국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전주 대비 약 한 4.8% 급락하고 끝이 났습니다. 주 초에 미 하원의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했었던 재무부의 금융 구제안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섹터 주도로 급락하고 끝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배드뱅크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실 자산에 대한 정부 보증이었습니다만은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이 기대했던 배드뱅크 설립 자체는 일단 무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실 자산 보증 과정에서 시가평가의 일시적인 그 유보가 포함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실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한 다음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무것도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외 국채 시장의 움직임은 또 어땠는지요? 예. 국채 같은 경우 지난주에 그 미국과 유럽 쪽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물, 10년물 그리고 30년물 합쳐서 사상 최대 규모인 한 670억 달러의 입찰이 있었는데 그 각종 뭐 경제 지표도 안 좋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융 구제안이 불확실성을 띠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고 끝이 났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간의 그동안의 그 위안화의 환율 조작과 관련되어 가지고 알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측에서 고위 관료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미 국채밖에 없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중국 측이 앞으로도 미국 국채를 매수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 장기물 금리는 하락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지난주 미국 국채 입찰 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 그 해외 중앙은행들을 포함하는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간접 입찰 비율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금융 구제안이 이제 뭐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계획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 해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여러 뭐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제금융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18, 19일로 예정된 유럽 쪽의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17일에는 GME 파산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 미국의 금융구제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 같은 경우는 부실자산 평가 이후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를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부실자산 규모가 확정된 다음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배드뱅크에 이를 넘긴다는 방안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민간기관들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부실자산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떠안아야 될 것으로 미국
그 주요한 그 전망가들은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민간기관들을 배드뱅크에 참여시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실자산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어떤 시장의 불안 상황은 그 부실자산 처리 과정에서 방안이 확립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GM의 그 자구한 그 제출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게 되면 GM의 어떤 파산법 신청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GM이 파산할 경우에 그동안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했지만 JP모간이라든지 시티은행 등이 파산 처리 과정에서 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파산법 신청을 시킨 다음에 이를 가능하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음 차트 3을 보시게 되면 현재 스위스 재보험 등 18, 19일로 발표 예정이 있는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스위스 재보험 같은 경우는 부도 확률 지표가 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 4를 보시게 되면 러시아 등의 최근에 어떤 CDS 스프레드 같은 경우 부도 확률인데 국가 부도 확률입니다만 이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어떤 자금 지원을 많이 받았던 국가인데 이 부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는 외환시장 불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에 어떤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상당히 많이들 이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투자에들 활용을 하고들 있습니다. 예. 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아마추어로서 해외 시장을 분석하고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짚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 상황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방안이 날 밝혀지면서 은행주들이 반등을 하는 국면이 왔을 때만이 이 시장이 회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인데 첫째는 배드뱅크하고 두 번째는 시가평가를 갖다 잠시 유보할 것인지 하는 그 두 뉴스에 대해서는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구 경제권들이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일본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여겨지는데 중국 증시만 유독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증시도 거기에 일정 부분 기대서 지금 함께 좀 가는 그런 현상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력한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제 오는 3월에 전인대에서도 이제 지난해 있었던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의 힘이 이어서 추가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수출 실적도 상당히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일정 기간 상승세를 유지해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그래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국의 어떤 서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SOC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나 이런 쪽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경기 성장세를 갖다가 현재 한 5% 정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중국이 향후 이머징 국가 쪽에서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막아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오늘도 당장 아사히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추가로 한 20조 엔에서 30조 엔 정도의 경기 부양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 G7 주말에 있었던 G7 회담에서 전체적인 합의를 본 부분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무조건 실시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930년대와 같은 글로벌 경제 붕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완만하게 L자형 회복이라는 이런 회복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FRB라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안 되면 돈을 찍어서라도 채권을 사들여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는 거고 그 불황에 있어서 벗어나는 시기가 조금 지연된다는 것뿐이지 회복되는 시기는 언젠가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이 미국 쪽에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할
구제금융안의 구체적 방안이 빨리 확립이 되고 그걸 통해서 부실 자산을 빨리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동안 그 직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못 샀던 사람들이 사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기존주택 판매가 다시금 증가하는 부분이란 이런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택 구입 여력 지수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다시금 재개만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미국의 최근에 어떤 저축률 같은 경우 한 다시금 2% 정도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연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딘가를 생각한다면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재개하는지 여부가 향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30년대 같은 그런 붕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한 해 또는 지난 4분기 어떤 실적들이나 지표들이 좀 바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뭐 터닝을 한다. 이런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좀 섣부른 감이 있긴 하지만 장기간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이제 장세가 좀 시작이 되고 완만한 상승을 위한 그런 받침돌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의 약세와 그리고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 증시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일본의 GDP 부진 등 아시아발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증시가 이 삼각파도를 맞는 그런 약세를 보이는 장을 나타냈는데요. 1200선 도전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이제 좀 실망감을 갖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으니까요. 길게 보시고 긴 호흡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